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얘기를 꺼집어 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학까지는 70리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숲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모밀 밖으로 흘러간다. 앞장선 호성원이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에게 획적이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깨어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서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몸이 받쳐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들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갔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보지.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일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 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엔 놀라기는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도 누그러지기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마음이었어. 제천인지 주랭랑을 놓은 건 또 그 다음 날이었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웬 집안에 사라진 뒤였어.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 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꽝 꺼먹은 자리야. 첫날 밤의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은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데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어서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그러나 늙음악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 이래야지. 예천에나 만나면 같이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에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었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니 설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났겠나 어머니 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회한 끝이라 동의의 어조가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거려?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깔깔깔 웃었으나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 쪽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에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가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내렸다. 고개 너머로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가닥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위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를 어수강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반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누?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에서 의부라고 전 망난이에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도 편할 날이 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당하고 나니 짓골이 무엇겠소. 18살 때 집에서 뛰어나와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낯새론 동이 묻어나고 했었더니 듣고 보니 딱가신새로군. 물은 깊은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이 차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서 금시에 훔칠 듯 했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너갔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신정은 원래부터 제 차지였던가?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만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이 경망하게도 발을 비디뎠다. 앞으로 고꾸라지게 바쁘게 몸이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동이가 소리를 지며 가까이 왔을 때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옷째 쫄싹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등이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어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에 뼈가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 하였다. 진종이 실수만 아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귀엽고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이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우 쟀다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후히 쉬어
낙에게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대천이다. 성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희?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희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독신이같이 눈에 어둡던 허성원도 요번만은 동희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헷갈고 방울소리도 밤 벌판에 한창 청청히 울린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